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3.3 AW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옵션도 정확히 비교하며 어떤 차량을 고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80 3.3 AWD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사고 기준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96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1,460만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은 20만 킬로가 넘거나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고차에서는 20만 킬로가 넘으면 한 달에 2,000킬로 성능 보험 가입자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보증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고장이 좀 없을 만한 10만 킬로 미만대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10만 킬로 미만대에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52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보면 1,920만 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들을 대략 봤을 때 럭셔리 모델과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 럭셔리 모델이 가장 옵션이 빠진 모델이며 프리미엄 럭셔리부터가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큰 금액 차이가 아니면 프리미엄 럭셔리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밑으로 계속 내려봐도 중간에 계속 럭셔리 모델들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하고도 큰 금액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정확히 아시고 어떤 등급으로 어떤 가격대에 구매를 하는 게 좋을지 정확히 따져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저렴한 금액대에 차량을 한 대 설명해 드리면 럭셔리 모델에 1920만원, 키로수는 99,000km. 이 차량을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99,000km에 렌트력 있고 사후 교체는 휀다 문짝 단순 교체는 있긴 합니다. 그래도 골격까지 다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트렁크 탈착, 리어 패널 미세 찌그러짐, 큰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대비 했을 때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은 럭셔리만 보셔도 스마트키라든지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이런 옵션도 다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17년 1월 모델에 99,000km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고요. 가격도 2천만원 미만대이기 때문에 단순 교체가 있어도 저렴한 금액대에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들은 프리미엄 럭셔리와 프레스지 등급이 좀 올라가며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럭셔리와 프레스지 모델로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30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볼 건데요. 가장 저렴한 2,200만원대부터 차량을 봐드리면 77,000km에 16년 7월 모델, 등급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한번 내용을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77,000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교체 보면 펜다 본네트 앞에 지지 판넬 이 세 부분은 단순 교체이기 때문에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들은 감안해서 봐도 되지만 지금 보시는 12번 부분은 사이드 멤버로 이제 주요 골격 사항이기 때문에 W 앞쪽으로 살짝 먹고 들어온 차량인 것 같아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골격을 먹은 차량이기 때문에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350에 57,000km 16년 9월 모델이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6,000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교체 보면 마찬가지로 골격 부분 11번 부분은 인사이드 쪽 골격 부분으로 이 차량도 엄연히 따지면 유사고 차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380만원에 8만 km 이 차량도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8만 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교체 보면 앞에 헨다, 뒤에 헨다, 뒤에 트렁크, 뒤에 백 판넬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엄연히 따지면 뒤쪽 헨다와 뒤에 백 판넬 같은 경우는 골격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도 유사고 차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때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성능 기록부까지 꼭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사고
차량이라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량은 2,490만원에 54,000km 16년 12월 모델이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3,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보면 휀다 하나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그래도 골격으로 다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 휀다 같은 경우는 볼트 체결 방식이라 골격적으로 먹고 들어온 흔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감안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5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까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차 피해 1회에 70만원은 휀다 교체하시면서 보험 처리한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랩핑한 차량인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랩핑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문 쪽 안쪽을 보면 색상이 좀 틀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은색에서 흰색으로 랩핑을 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킬로대에 큰 사고 없고 색깔이 흰색이었는데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옵션을 한번 봐드리면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는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부터는 가운데 보면 DIS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버튼이 따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본적으로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는 문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를 추가 옵션으로 좀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해서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 파워 트렁크까지 해서 썬루프 하나 빠지고 옵션은 거의 풀옵션 모델인 차량인 것 같은데요. 보통 프레스티지 모델이 가장 옵션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서 옵션을 추가적으로 많이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도 추가 옵션 같은 거를 정확히 확인하시면 이 프레스에 등급하고 거의 옵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중고차를 보실 때 G80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는지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그리고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썬루프까지 해서 이런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차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한 가지 흠이라는 게 은색에서 흰색으로 랩핑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은색에서 흰색으로 랩핑한 차량들은 크게 티는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주행거리 괜찮고 옵션도 상당히 많아서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내용이 랩핑한 거 빼고는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530에 86,000km 연식은 동일하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86,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기체는 본네트 휀다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그래도 골격적으로 다친 사고는 없기 때문에 연식 감안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세부 상태 보면 5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 차 피해 1회에서 480 정도 아마 본네트 휀다 그리고 범퍼 교체하시면서 처리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내부는 색상을 베이지 색상으로 넣은 것 같고요. 기본적인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추가 옵션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서라운드 뷰를 추가적으로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있고 파워 트렁크와 차선 이탈 방지, 축방 센서 옵션 자체가 이 차량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많지 않고요. 색상이 검정색 모델에서 추가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는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을 또 계속 보면 2,599만원에 92,000km 17년 1월 모델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 차량도 추가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69만원 올리면서 저는 굳이 17년 1월 모델 연식 때문에 굳이 이 차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회색 계열을 또 찾는 분이 계시니까 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쥐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91,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가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위에 검정색이나 흰색 랩핑이나 단순 교체가 싫다고 하시면 저렴한 금액대에서 단순 교체도 없는 차량은 이게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우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 차 피해 2번에서 87만원 큰 이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리면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추가적인 옵션만 봐드리면 서라운드 뷰라든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해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위에
차량하고 비교해드리면 주행거리가 살짝 많아지긴 하지만 사고 여부에서는 단순 교체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 위에 차량들 단순 교체도 있는 걸 싫다 하시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색상하고 주행거리가 괜찮다면 내용상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620에 68,000km, 은색 같은 경우는 중고차에서는 값어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거리와 연식이 좋아도 값어치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금액을 굳이 이렇게 올리면서 은색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2490에 이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670에 91,000km, 검정색인데요. 연식은 18년 4월로 연식은 제일 좋긴 하네요. 아쉬운 부분이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91,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5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고 뭐 DIS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 파워 트렁크,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 이 차량도 서라운드 뷰를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랑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은 18년 4월로 신차 보증이 아직 다음 달까지는 남은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키로수가 좀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91,000km, 거의 10만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연식 짧은 거를 또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격 대비했을 때는 연식하고 옵션 같은 거는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를 계속 보면 2700에 75,000km, 18년 1월 모델이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G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74,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당연히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옵션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이 차량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옵션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서라운드 뷰를 추가적으로 옵션 넣었다는 거, 이런 점을 꼭 비교하셔가지고 정확히 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방금 보셨던 위의 차량보다는 색상만 괜찮으면 주행거리도 이 차량이 더 짧고요. 신차 보증은 끝났긴 하지만 썬루프라든지 주행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가격 차이면 저는 이거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770에 같은 회색 87,000km에 18년 8월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등급이 프레스티지로해서 옵션이 가장 많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셨던 프리미엄 모델들도 서라운드 뷰라든지 옵션 자체가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스에 보실 때는 뒤쪽으로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으면 약간 권해드릴 만할 것 같은데 만약 듀얼 모니터가 없다면 옵션은 위에 보셨던 차량들하고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G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86,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 보면 펜다나만 단순 교체 있긴 하네요. 골격사고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조수석 앞뒤 도어 휀다 도장, 도장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이력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이 프레스 등급은 거의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는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셨던 회색 모델하고는 썬루프가 오히려 옵션이 빠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70만원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데 썬루프가 오히려 빠졌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트가 되는 부분은 올해 8월까지 AS가 남아있다는 점, 이 부분만 좀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차 보증이 의미가 없었으면 솔직히 70만원 더 주고 주행거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썬루프가 빠진 옵션보다는 차라리 2700에 방금 보셨던 게 좀 내용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신차 보증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780에 89,000km.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은 올라왔는데 크게 메리트가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차라리 89,000, 91,000km
큰 키로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보신 것보다는 차라리 91,000km에 18년 4월 2670짜리 이 차량으로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량은 2860의 갈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판매하시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옵션이 좋아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은 2880에 75,000km, 주행거리는 좀 짧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200만원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금액 대비했을 때는 위에 차량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74,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 2번에서 150 정도, 그리고 뒤쪽 휀다로에서 도장 부분만 있는 차량이네요.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옵션은 위에 차량하고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실내는 키로수가 많지가 않아서 깔끔한 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이런 추가 옵션은 다 빠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금액이 20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위에 보셨던 옵션이 더 많은 검정색 모델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옵션이 좀 빠지니까 주행거리가 짧아도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890의 흰색 63,000km, 연식이 좀 아쉽긴 한데 주행거리가 좋아지고 색상이 흰색 모델이니까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모델이고요. 앞에 그릴을 정품으로 좀 튜닝해 놓은 것 같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3,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휀다나 단순 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전체 도장, 후드 탈부착, 이 전체 도장이 다른 색상에서 변경됐는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전체 도장 했을 때는 본네트 쪽에 색상이 좀 틀리거나 문 옆쪽으로 보면 색상이 틀린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흰색에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시 도장을 한 차량인 것 같아요. 다른 색상에서 도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 도장도 큰 의미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막 전체 도장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지금 핸들 쪽에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차량 간격 유지 센서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이런 옵션은 좀 빠진 것 같고요. 천장으로 보면 썬루프는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서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이 반자율 모드는 좀 빠지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좀 아쉽긴 하고요. 주행거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흰색 전체 도색을 하신 게 좀 싫어하실지 이런 부분은 보시는 입장에서 잘 고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2980의 회색 53,000km,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지니까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쥐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3,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시트는 밝은 톤으로 넣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차량 간격 유지 센서는 빠진 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며 이 차량도 추가적으로 썬루프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또 빠진 옵션인 차량인 것 같은데요. 중고차를 보실 때 이런 체크 사항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씩 해서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지금 두 가지 추가 옵션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주행거리가 많이 짧기 때문에 차량 상태라든지 실내 상태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990에 58,000km 17년 모델인데요. 만약에 옵션이 비슷하면 지금 10만원 정도 차이면 회색보다는 검정색이 값어치가 더 좋기 때문에 검정으로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8,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운전석 앞 휀다 부분 판금, 큰 이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고 이 차량은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차량 간격 유지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적으로 넣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도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위에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썬루프는 빠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즘에는 썬루프를 좀 많이 찾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썬루프보다는 반자율 모드가 옵션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10만원 정도 차이면 저는 위에 차 회색보다는 저는 이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3,080만원에 22,000km, 색상이 회색인데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G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21,000km에 렌트를 얻고, 사고 교체는 문짝하나 단순 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지금 내차 피해 2번에서 230 정도, 큰 이력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지금 아마 2만 km짜리라 내부 상태는 거의 신차 수준에 비슷할 것 같아요. 워낙에 주행거리 안 탄 차량들은 내부 상태나 기계적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실외에 장기스나 이런 것만 보시고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이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추방 센서 이런 거는 좀 빠진 것 같고요. 썬루프는 추가적으로 넣었고, 서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는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반자율 모드는 좀 옵션이 빠진 차량인데요. 그래도 21,000km,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위에 차량들 보셨는데 뭐 상태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때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3,099만원에 64,000km, 17년 1월 모델인데요. 등급은 프레스 모델.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검정색이 아니라 이제 G색 계열이네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4,000km에 렌트를 얻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 2번에서 110 정도, 이것도 큰 이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한번 봐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옵션은 프레스 등급이라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추방 센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추가적으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옵션 자체는 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프레스 등급 연식 괜찮고요. 64,000km,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 모델 프레스 등급에서는 가격 대비했을 때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150에 48,000km, 18년 1월 모델인데요. 여기서도 정확히 아실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차는 썬루프가 있고 밑에 차는 썬루프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고 연식도 18년 1월 모델이기 때문에 차라리 썬루프에 G색 계열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큰 금액 차이가 아니면 이 검정색으로 보는 게 더 내용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48,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에 트렁크와 문짝 하나는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골격 다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단순 판금 이력만 있기 때문에 뭐 큰 이력은 아닐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옵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프레스 등급은 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썬루프와 뒷좌석 후석 모니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것 같지는 않고요. 위에 차량과 비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썬루프를 택할 건지 아니면 색상을 택할 건지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큰 금액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연식, 색상 이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3150에 18,000인데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의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지만 연식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 차량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금액이 저렴한 위에 모델에서 내용을 보셔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계속 볼 건데요. 솔직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주행거리들이 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앞에서 프레스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굳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서 계속 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봐드리면 저는 흰색의 풀옵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670에 65,000km, 18년 7월 모델 이 프레스 등급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5,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받을 건데요. 아까 보셨던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시트는 베이지 톤으로 흰색의 썬루프 있고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차량이 가장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대가 가장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옵션 봐드리면 뭐 메모리 시트라든지 DIS,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도 다 기본적이며 서라운드 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다 기본 옵션의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후속 모니터만 빼고 완전 풀옵션 모델의 흰색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신차 보증 올해 7월까지 남아 있고요. 주행거리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중고차에서는 흰색 모델이 가장 비싼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3.3 AWD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사고 여부부터 보험 이력조회까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G80 3.3 터보 AWD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